자,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의 부인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보도가 좀 하나 있었거든요. 먼저 첫 번째 기사가 좀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김건희 리스크 내로남불 칼날 위에 윤석열이다. 제목이 리스크 내로남불 칼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2007년 한 대학의 겸임교수 임용 때 무슨 경력 이런 걸 적어냈잖아요. 그 지원서에.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이게. 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가짜 경력, 수상실적 3건이 적혀 있는데 허위 또는 부풀리기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한 건은 이거 뭐 완전히 없는 걸 적은 거 아니냐. 두 건은 이거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자 김건희 씨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돋보이려고 욕심을 냈었다. 일부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한 거네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정을 앞세운 윤석열, 가족 불공정, 도마에 오르게 됐다. 그래서 내로남불 이렇게 또 적혀 있는 겁니다. 지금. 다음은요. 어제 언론이 보도한 내용 먼저 정리를 좀 했는데요. 보시죠. 그러니까 한 대학의 뭐 교수 임용 지원서에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거죠. 2002년부터 3년간 뭐 어디 협회에 기획팀 기획이사 재직했다 뭐 이런 게 적혀 있었는데 여기 보면 2002년부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해당 단체는 2004년 설립이에요. 뭐가 시점상 안 맞아요. 그리고 2004년 여기 보면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대상 수상했다고. 근데 이 부인 이름으로 된 출품작 자체가 없답니다. 근데 대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이 특히 논란이 됐죠. 그리고요. 다른 상도 있습니다. 두 가지 2004년, 2006년에 무슨 또 애니메이션 관련 뭐 특별상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출품작이 있었긴 있었는데 그 제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거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뭐 단체로 받았는데 개인상처럼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 보도가 돼서 이제 발각한 거죠. 다음은요. 이런 사항에 대한 김건희 씨의 해명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근무 경력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기획이사 근무 경력 관련해서는 뭐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안 난다. 기억나지 않는다. 협회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냈고 이들이 학교 특강에 부르기도 했다. 그러니까 뭔가 가까웠다 이런 걸 또 강조했어요. 해명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허위 수상 이력에 대해서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 그것도 죄라면 죄. 이건 사실 인정한 셈이 됐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닷은 이런 얘기도 남겼는데 나는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받아야 하나. 이거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검증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건가. 이거하고 또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돋보이려고 한 것도 죄라면 죄. 뭐 이런 취지의 인터뷰 내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거짓말한 거 이제 걸린 거죠. 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당시에 뭐 전부 다 거짓말에 관련된 부분들 뭐 의혹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침묵으로 일관을 했거나 예. 오히려 뒤로 가짜 뉴스라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것만 방금 화면에서 나왔던 것만 이렇게 3개가 허위 경력과 수상 경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기타의 그 의문으로 삼았던 뭐 매체가 의문으로 삼았던 허위 경력이라든지 가짜 경력 기재가 사실상 뭐 전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예.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제일 주장하는 게 공정입니다. 공정. 공정의 반대말이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주장하는 거의 배척점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예.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공정을 앞세우고 있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모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져본다면 예. 윤석열 후보가 나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문제니까 뭐 나랑 상관이 없다. 뭐 김건희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 부인의 그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대통령을 어쨌든 같이 대통령과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국민의 관심사고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결례죠. 네. 조대희 변호사, 아까 봤던 그 보도 내용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좀 이 재직 관련된 거, 그다음에 수상 관련된 게 좀 나눠져 있죠. 여기 보면 가운데 특히 이 부분인데 2004년 8월에 받았던 대상이라고 쓴 부분. 근데 이거는 아예 출품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상을 썼거든요. 특히 이 부분이 이거 사실상 인정하고 이제 허위임을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까 지금? 일단 이게 그 지원서를 냈으면 예. 그 지원서를 낸 그 기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기관의 업무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거짓 경력을 기재를 했으면 좋게 보이잖아요. 아. 그 사람이 좋게 보이니까 그 사람을 뽑을 수밖에 올바른 없는. 판단을 하는데 장애를 준 거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당연히 몰랐을 리 없는데 또 예. 불구하고 이거 넣으면 당연히 나를 좋게 보겠지라는 그 의도로 그 업무를 방해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업무 방해에 대한 그 고의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004년인데 이것도 공소시효 뭐 이런 것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 문제는 그 이외에도 상당한 경력들을 지금 쌓았다고 지금 김건희 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될 그런 상황들을 필요성을 지금 스스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제 오전에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정치권에 다 알려졌죠. 그리고 마침 어제 윤석열 후보가 관훈 토론에 참석을 하고 있어서 관련 질문을 또 받았어요. 그 기사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아내 경력 그리고 수상 실적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다.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허위 아닙니다. 이런 설명이 돼요. 그리고요, 그 부인의 논문 관련해서 표절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표절이면 취소 반납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꺼냈습니다. 자, 그럼 어제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한 이야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그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그리고 그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회사의 운영과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운영과 작품의 출품, 제 처가 그 기자와의 대화에서 아마 그 결혼하기도 전에 오래된 일까지 이렇게 뒤지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억울함을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부적절한 거로 저는 보여지고 그게 학문적으로 만약에 표절이고 학문적으로 이 학위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취소되고 그 취소 전에 반납을 해야 되겠죠. 네, 그건 뭐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 김남국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뭐 표절 얘기도 했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납득이 안 돼요. 예. 저희가 지금 아까 보더라도 예. 출품을 안 했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해명이고요. 뭐 공무원이 되기 전이신 분이었다. 아마 윤석열 후보와 네, 결혼 전이었다. 네, 결혼 예. 전이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2013년 안흥대학교, 2014년부터 2016년 국민대학교 재직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허위 경력 증명을 다른 대학에 뭔가를 지원할 때도 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 거군요. 지금. 똑같이 여러 가지 문제되는 허위 경력을 썼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문제의 핵심은 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개, 이력과 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 허위로 속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두 차례, 한두 번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십수년간, 수십 번, 10여 번 이상 그렇게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습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항상 이제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게 율로남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말로만 공정을 외쳤지 본인의 어떤 가족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요. 검찰총장 재직하는 동안에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과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관련된 사건이 수사가 다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예. 검찰총장 나가자마자 수사가 돼가지고 윤석열 총장 장모 기소돼가지고 유죄 1심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식구들이나 본인의 장모,
그다음에 부인, 그리고 측근 같은 사람들만 봐주고 남한테는 다 이렇게 엄격하게 막 수사를 하는 내로남불 이런 어떤 상징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김남국 의원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이제 의혹 제기 이런 거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이런 상황에 어제도요 한 가지 언론에서 영상이 공개가 됐죠. 김건희 씨를 촬영한 뭔가 인터뷰를 지도했는데 뭐 인터뷰는 제대로 되지 않고 그걸 촬영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언론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어제 이게 공개가 된 건데요. 이 김건희 씨의 사무실 앞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이제 뭔가 얼굴을 가리면서 들어가는 모습이 저렇게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좀 피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어제 저런 영상도 나왔고요. 또 다른 이 보도 내용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가 겹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은 거예요, 지금 어제 상황에서. 자, 이상일 전 의원님. 지금 뭐 윤석열 후보 선대위 캠프에서 좀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관심사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서 이른바 이제 등판을 언제 할 것인가 이게 많았는데 지금 상황 이게 좀 쉽게 되겠습니까? 어떤 공개적인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이 문제는 어차피 등장을 할 때 예. 국민께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거는. 대해서는 이 문제하고 어제 그 지금 영상 보신 거하고 결부시킬 이유는 없고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더 팩트라는 거기 지금 예. 인터뷰를 기습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어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영상을 공개를 한 거죠. 인터뷰를 하려면 요청을 하고 해서 한다면은 아니 김건희 씨 다른 YTN에 인터뷰 했지 않습니까? 오마이뉴스에도 인터뷰 했어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기습적으로 카메라 들이대니까 저런 건데 저는 사실은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언론의 정도에는 좀 어긋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지금 표창장 아니죠 수상 경력과 수상 경력, 관련해서 2004년 그다음에 2006년, 2008년 세 가지인가요? 예. 2004년이 있고 2006년인데 그 안에 세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2006년, 2008년 두 개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했던 예.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걸 통해서 수상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그게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직 경력 저 2004년, 2006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예, 요거는 뭐 협업이다 뭐 이런 그런 협업회사 이런 회사의 설명이었는데 부사장으로서 예. 같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문제되는 건 그다음에 이 이제 부분이에요. 이게 뭐 출처가 제가 보기에는 없었는데 됐다는 거. 2004년 8월 예. 거는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좀 인정을 한 거 같죠, 겉벌이를 그거는요? 뭐 그렇게 했던 거로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하고 저 기획이사 재직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에 좀 재직 기간에 착오가 있었던 거니까 저것도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뭐 윤석열 후보 어제 이야기를 했죠. 이 결혼 전 이야기지만 이렇게 검증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예. 이거에 대해서 후보도 부인의 그런 표현에 대해서 좀 적절하지 못했지 예. 않았나 문제가 이런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얘기를 했어요. 했고요. 다만 저는 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에 대해서도 이제 좀 검증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검찰이 기소 중지한 사건도 있습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을 냈지만 예. 뭐 해경군 김씨 문제도 있고 예. 하니까 사실은 뭐 후보 부인에 대한 검증을 뭐 한다면 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예. 이재명 후보가 7월 12일 예. MBC 라디오 시선 집중에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과 지금 민주당이 하는 말씀은 좀 어긋나 보여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 후보 배우자도 검증해야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아무 관계도 없는 시절을 후보에게 책임 물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책임지겠나.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왜 이런 답변을 했냐면 예. 이재명 후보가 그전에 가급적 후보 본인에 대한 검증을 해달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물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그 부인들의 이 여러 가지 활동상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자세히 아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 부인들 검증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약간 이런 말씀 좀 들립니다, 지금요.
아무튼 어제 좀 논란이 됐고요. 다음 기사는 민주당의 반응 그리고 국민의힘의 반응 이렇게 갖고 있는 기사들이 좀 있어요. 보시죠. 영부인 결격 사유다. 윤석열 물러나라.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거 허위 경력으로 단정할 수 없다. 뭐 약간 좀 해명성 발언이죠. 뭐 이런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에서 나온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들어보시죠. 그 건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대하는 그 의혹을 대하는 김건희 씨의 그 발언에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의 일이고 그리고 이런 건이 그 정도로 검증을 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보도에 의하면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란 전제에 말씀드리면 그런 사실은 영부인으로서는 전 결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조국 그 전 장관이 장관 되기 전의 일이라서나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게 해명이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 되기 전 일이라서나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게 해명이 되는 것입니까?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공정입니까? 평소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강하게 비판하며 말끝마다 공정의 가치를 주장해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김건희 씨의 허위 수상 경력 기재 지원서를 통한 교수 임용 문제에 정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만일 자당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조금이라도 김건희 씨의 허위 수상 경력 기재 행위를 감싼다면 이는 곧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해온 공정이 결국 내로남불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다음 기사는 국민의힘을 다루고 있어요. 보시죠. 윤석열과 결혼 전의 일, 국민의힘 두 눈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거 부적절한 해명입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네요. 이런 시각이에요. 이준석 후보가 뭐 후보에 책임 묻는 거 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자, 그럼요.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어제 언론을 통해서 좀 얘기한 게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대부분의 거론된 사안들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한참 전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가 공직자로서 예를 들어 부인의 그런 어떤 처신에 대해 가지고 결혼 이후에도 이제 제지하지 못했다거나 이랬을 땐 다소 비난의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 전의 일에 대해서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은요. 이수정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어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제일 높은 선출직이 대통령인데 그 부인이 유감스럽게도 평범한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다면 불법행위는 수사해야 된다. 불법행위는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8년밖에 안 된 남편이 아내의 과거 수십 년을 알 수 있는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것까지 우리가 따져 묻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건 약간 좀 다른 결의 얘기를 동시에 얘기 좀 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이거 좀 내로남불 시선을 받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이거 어떻게 좀 이거 부담스럽습니까?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과연 내로남불 케이스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내로남불은 한마디로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 남이 하는 것은 불륜. 결국 같은 동렬에서 비판을 하는 것인데 그 비판의 대상이 조국 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현미경처럼 하다가 본인한테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 맞냐라는 그런 제안인데 조국 전 장관은 장관 되기 전에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렇게 개인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은 개인 본인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안이 상당히 다른데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씨도 교수 아닙니까? 뭐 그 같은 맥락에서 보면 어쨌든 그 검증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일단 거짓말을 했다라는 부분들 자체가 부적격한 사유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일단 공정이라는 화두를 던져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아내가 거짓말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부분 자체가 윤석열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안이 어제 불거졌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좀 뭐 전망도 하고 있고요. 뭐 뭔가 좀 압박을 하는 쪽, 그다음에 뭔가 좀 걱정을 하면서 좀 방어하는 쪽, 뭐 이렇게 좀 나눠주고 있는 사안이다. 오늘도 아마 관련된 얘기가 좀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요. 앞서서 키워드 때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83년생 얘기입니다. 내년에 우리 나이로 40이 되는 겁니다. 내년 40인데 10명 중 7명은 집이 없다. 이 뜻은요. 과거 같았으면 이 정도 나이면 집장만을 많이 했다. 근데 지금은 다르다라는 시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뭐 통계청 분석인데요. 이렇게 나왔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자, 83년생 남성 10명 가운데 4명은 미혼이더라. 이건 결혼 문제도 있군요. 그리고 여성, 기혼 여성 25%는 출산 후 경력 단절이다. 83년들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좀 더 보죠. 여기 보면은 영끌 열풍에도 주택 소유가 29%, 30%도 안 되군요. 그리고요, 1998년생을 보니까 여긴 14%. 아, 정말 집 사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게 실감 난다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님. 네. 우리나라 83년대는 정말 힘든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너무나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 집값이 올라서 사실은 대출을 뭐 영혼 끌어서 다 대출 받는다고 하더라도 살 수가 없는 정도의 서울에는 장만할 수가 없다는 얘기 나와요. 가격이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그래서 집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또 결혼도 어렵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이제 함께 이제 부인도 함께 같이 배우자도 함께 일하는 걸 기대하는데 아까 뭐 출산해가지고 나온 다음에 경력 단절 25%나 뭐가 복귀가 된다. 잘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결혼을 꺼려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래서 조금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양도세 완화라고 하는 것이 예. 집을 보유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더 중요한 정책은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 2030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의용 변호사, 83년생들의 삶을 좀 설명했는데 한마디 좀 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80년대생이 온다라는 게 원래 초기에 화두였지 않습니까? 지난주만 해도 30대, 40대 기업 임원이 난다고 해서 빚이 있었다고 하면은 오히려 훨씬 더 긴 그림자가 익은 것 같은데요. 정말 소득주도 성장이건 뭐건 정말 제대로 2030 세대한테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세월이 흐를수록 그 뒤에 세대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부모 세대만큼 자식 세대가 삶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